가수 정준영 씨가 오늘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기존에 나온 것보다 더 발견됐고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주제어 영상으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거인멸 조작 시도하셨습니까? 경찰 6차 의혹 제기했는데 피해자들 다시 말씀 없으세요? 회자되고 있는 현금폰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네, 스튜디오에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준영 씨 쏟아지는 질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탔습니다. 기자들이 던진 질문이 증거인멸 시도하셨습니까? 이거였는데 네. 증거인멸 정황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건가요? 네, 사실 정준영 씨가 처음에 출석을 하면서 관련돼서 모든 사실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수사에 협조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지금 경찰에 제출했던 폰이 일부는 초기화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그 LA 현장에서 이제 귀국하지 않았습니까? 네. LA 현장에서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들은 대체로 다 핸드폰 기록에 있는데 네. 휴대전화 기록들이 이제 일부를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볼 가장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사용하고 있었던 핸드폰을 그냥 미국 땅에다 버리고 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준영 씨 귀국해서 첫 조사 받고 나오면서 황금폰 제출했다. 이 단어까지 직접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황금폰만 내고 실제 쓰고 있던 휴대전화는 안 내고 온 건지 황금폰 자체를 내지 않은 건지 당시 장면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사 성실히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회자되고 있는 황금폰에 대해서도 다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솔직하게 모든 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총장이 누구예요? 조사 나오고 나서 정준영 씨는 2016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렇죠. 휴대전화 고장이 나서 뭐 복구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민들 앞에서는 다 제출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LA 현지에서 예능 프로를 찍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그 폰은 버리고 그 네. 현지에서 또 구입을 해서 왔고 또 지금 있는 휴대폰 같은 경우도 초기화 시켜버리고 네. 그러니까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만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 그 이상의 혐의.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예전에 어떤 혐의도 중요하지만 이 행위가 최근까지도 이어왔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의 어떤 죄도 상당히 이제 중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을 상당히 노린 것 같고 더군다나 이 단톡방에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준영 씨만 휴대전화를 폐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러니까 승리가 자 이런 사태가 터졌으니까 빨리 전화기를 없애라라고 하면서 최종훈 씨라든지 지금 다들 이제 휴대폰을 없앤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 비춰보면 아쉬운 것은 경찰의 초기 수사가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아쉬운 측면이 역시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런 종류의 사건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바로 스마트폰을 압수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보면 제일 먼저 움직인 게 바로 스마트폰을 없앤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사실 이제 결국 국민들 앞에서는 사과하고 하지만 법률적인 논쟁에 들어갔을 때는 증거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증거가 없으면 사실 나중에 보면 법정에 가서는 상당히 무죄도 받을 수가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점들을 상당히 고려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증거인멸 구체적으로 모의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 증거인멸의 우려 구속 성립 사유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속의 사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네. 그리고 범죄 혐의의 상당성입니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들을 인멸을 했고요. 증거인멸 중에서는 물적 증거인멸도 있는데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인적 증거도 있습니다. 네. 그 사건의 공범이나 관련자들이 서로 말맞추기를 해서 당시 정황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실을 은폐를 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잘 해주셨지만은 이 증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개개인이 인멸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공동으로 어떤 체계적으로 증거를 인멸해서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증거인멸 행위는 단순하게 이제 자기 자신의 범죄를 일부 인멸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행위도 해당되기 때문에 형법상 증거인멸죄로서 처벌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구속된 정준영 씨 이외에 이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연예인들 승리나 최종훈 씨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 관련해서는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사실 법 쪽에서는 구속의 시점이 이렇게 늦어지는지에 대한 의문들도 제기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미.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 당사자들이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순하게 한 개의 혐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구속이나 신병 확보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은 당사자들이나 관련자들이 네. 서로 소위 말하는 말맞추기를 통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신병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한 증거들이 인멸되고 그래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점과 우려들이 많이 제기되고 네. 있습니다. 혐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들 연예인들이 불법 촬영물 공유 혐의와 관련해서 대화방 확인된 게 지금까지 23개라고 합니다. 네. 정준영 씨가 찍어서 올린 촬영물도 그렇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공유한 그 불법 동영상이 더 늘어나고 있고 또 승리도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공유했다는 게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주변 증인들을 보면 정준영 씨가 사실은 뭐 굉장히 이게 일상적으로 옆에 있는 여자나 또 비행기 탔을 때 뭐 승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네. 아주 습관적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평가도 하기도 하고 이런 행위를 굉장히 하여튼 습관적으로 많이 해왔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만약에 지금 최근에 가지고 있는 폰이 만약에 압수가 됐더라면 최근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네. 됐었는데 문제는 그걸 다 인멸해 버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이 수사가 처음에 문제제기가 됐을 때 이제 처음에 경찰에 가지가 않고 사실 국민권익위에 올라가서 국민권익위에서 검찰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경찰의 초동 수사가 일단 증거가 없으니까 경찰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검찰은 그 자료를 주지는 않았어요. 이게 뭔가 경찰 내부의 어떤 관련된 것 때문에. 네. 즉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가 공조가 안 되다 보니까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상당히 놓쳐버렸고 검찰은 또 경찰 눈치 보면서 가지고 있어버린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수사 공조가 안 되니까 증거 확보가 일단 안 된 것이고 보셨겠지만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들어올 때 아무런 조치도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그때 없앴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런 수사의 경우에 바로 공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하지 않더라도 임의적으로 제출받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최순실 씨가 국내 들어올 때 한 하루 정도 시간을 줬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모든 계좌들 다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줬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하루 동안 있으면서 본인들이 뭘 했는지 지금 보면 점점 더 이제 공모의 정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그런 초기동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 네. 과연 그렇다면 지금 수사가 두 갈래지 않습니까? 일단 경찰과 연예의 유착 문제 그리고 연예인들의 어떤 불법 동영상 문제.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연예인과 경찰의 유착 문제 과연 그럼 이게 좀 제가 알기로는 수사가 좀 더딘 상황 네. 같아요. 지금 뭐 윤모 총경도 이야기가 나오다가 요즘 잘 나오지도 않고 있고 과연 그럼 이 수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네. 아까 법 쪽에서는 왜 이렇게 구속 시점이 늦어지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현종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초동 수사에서 좀 법 쪽에서 지금까지도 좀 이 부분은 납득이 안 된다 하는 점들이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추정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나서 검찰로 송치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관련된 유착 의혹에서 핵심적으로 지목되고 있는 당사자들이 사실 경찰, 네. 유모 경찰총장이라는 표현도 썼죠.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 차원에서 해당되는 수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네. 검찰 차원에서는 칼끝이 이 정준영이나 승리 씨의 어떤 개개인의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찰에 어떤 선에 어떠한 유착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요. 네. 사실 좀 민감한 시점이지 않겠습니까?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단순하게 이제 어떤 이 개개인의 연예인들의 유착 의혹을 넘어서서 어떤 조직과 조직 간의 조직 전체의 어떤 부패 문제에 대한 사정과 같은 그런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대화방이 23개면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연예인들도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그 안에서 이뤄진 대화 내용을 보면은 찍은 영상을 가지고 뭐 협박용으로 쓰려고 했다 뭐 이런 정황들도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있고요. 지금 이게 경찰이 지금 투입된 게 150명 이상이 투입됐거든요. 근데 지금 내용들이 수시로 나오는 거 보면 단순히 이제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를 넘어서서 실제로 어떤 여성에 대해서 어떤 그거 만약에 하지 않으면 네. 자 동영상을 뭐 깐다고 그래라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협박을 했다라는 어떤 근거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걸 보면 단순히 동영상을 서로 돌려보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다른 범죄에도 이용했지 않을까라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짚히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클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뭐 마약 문제라든지 이게 지금 이번에 탈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 보면 이 동영상을 이용해서 어떤 여성들에 대해서 협박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네. 범죄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가 굉장히 좀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경찰이 투입되면서도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까지 지금 지시한 상황에서 상당히 좀 의문스러운 그런 지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찍어서 공유한 연예인들의 범죄 몹시 중대합니다만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화제에서 밀려난 클럽들에 대한 수사 상황을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수 승리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한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네. 강모 씨가 구속이 됐는데요.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습니까? 네, 약 16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의 조세 포탈 혐의가 일단은 네. 가장 핵심적인 탈세한 내용으로 금액만 네. 160억 원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 포탈이를 보통 이런 사업장에서 조세 포탈을 하는 경우에는 매출을 일부러 네. 누락을 하거나 혹은 비용을 부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탈세 과정에 있어서 매출을 줄이고 그리고 비용을 부풀린 정황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확보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탈세 혐의가 이제 인정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기 때문에 구속이 된 것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소위 바지 사장이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여러 이런 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외관상으로는 대표가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자신과 이 해당 업장의 문제점, 탈세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제 구속된 경우를 봤을 때는 이 강모 씨가 바지 사장이 있긴 하지만은 해당되는 네. 아레나의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탈세 혐의를 주도하지 않았나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탈세한 세금이 162억 원이라는 건 네. 그만큼 정말 뒷배가 든든해서 뭐 어느 정도 난 쫄리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구성되어 있는 변호인단도 웬만한 뭐 기업 소송 못지 않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탈세 금액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사건의 어떤 본질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실수나 뭐 계상의 누락이 아니라 금액이 크다는 거는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됐고 네. 그 부분을 과세 당국이 들여다보지를 않았거나 혹은 들여다보아도 보이지 못했던 사정이 있었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변호인단으로 구성되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런 형태의 이제 대규모 탈세 사건에서는 좀
세무 공무원 출신 분들이 예.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세 포탈 같은 경우는 조세 포탈의 범위에 따라 가지고 인정 범위에 따라서 형량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지금 일단은 162억 원의 이제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이 됐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걸 법리적으로 조세 포탈 액수를 줄일 수 있는지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변론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네. 높습니다. 면면을 보니까 뭐 전 검사장, 경찰청 차장, 전 강남 세무서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제2의 이경백 사건 재현된 네.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9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렇죠. 어떤 사건이길래 비교가 되는지 좀 설명을 이게 해주실까요? 참 유사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경백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경백 씨도 이 나이트클럽 당시에 보면 이 룸사롱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걸 한 17개 정도를 운영을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거기에 경찰들을 상당히 이제 하면서 출입을 시키고 또 경찰들한테 향응도 베풀고 근데 이게 수사가 이제 이게 몇 차례 시도되다가 좌절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경찰이 연루된 게 많아서 당시에 이제 조현호 이제 경찰청장이 들어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해서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경백 씨가 그러면 우리가 내가 명단을 까겠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협박을 하면서 해서 결국은 당시에도 보면 제대로 수사가 많이 진행이 못 됐어요. 근데 결국 이제 구속이 되긴 됐습니다. 네. 1심에서. 근데 2심에서는 집행유예 풀려났어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이경백 씨가 당시에 보면 룸사롱을 굉장히 대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경찰들한테 많이 이제 그 어떤 로비용으로 썼고 관련 경찰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강모 씨라고 지금 클럽의 뭐 거의 황제라고 하는 이분 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야기가 솔솔 나오는 게 뭐냐면 정치권에도 로비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탈세 규모만 162억이고 더군다나 지금 몇 개 어떤 그 클럽은 문을 닫았는데 또 다른 곳에 지금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네.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또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이럴 경우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정치권이나 관계에 어떤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하고 지금 또 슬슬 나오는 게 뭐냐면 자 내가 나를 구속시키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옛날 네. 이경복 씨도 똑같습니다. 나를 구속시키면 내가 다 불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가 굉장히 축소됐던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런 면을 비춰보면 거의 10년 만에 다시 이제 이게 재현이 되는 것인데 당시 클럽의 제왕과 룸사롱의 제왕이 네. 어떤 면에서 경찰의 수사와 맞닥뜨려진 지점인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아마 경찰이 좀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네. 정말 10년 전에는 제대로 수사를 못했다라면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제대로 한번 수사를 해서 이런 그 클럽계의 문제점을 좀 뿌리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남 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이경백 씨의 사건, 당시에 전형직 경찰관 18명이 구속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에도 유착 의혹을 끝까지 뿌리 뽑지 못했다는 지적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떻게 수사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